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놓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없으세요? 책? 요거 빨간 거. 요 빨간 책. 이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달코로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달아야. 네, 그대로 크게 적히지도 않게 새 상태로 있으면 성공 못해. 너덜너덜해져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성공의 8단계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8단계를 들어가기 이전에 특별히 이 성공대학을 신청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거야. 그죠? 있으시죠? 네. 저는 있잖아요. 저 혼자 떠들어라고. 절대 안 해. 손바닥도 맞으셔야 소리가 나는데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탁 났을 때에 힘이 솟구쳐요. 그죠? 네. 같이 호흡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공연은 없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처음 스타트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는 각오가 필요해. 각오가. 그래서 우리가 정치 쪽이나 또는 모든 조직이 놓이는 곳을 가시다 보면은 처음에 각오가 아주 필요해요. 각오가. 그래서 모든 뭘 하는가요? 선서를 하죠? 네. 선서는 뭐예요? 나와의 약속을 내가 내뱉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도 적어도 나하고 나 자신하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아이 그래 거기 가면 월요일날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누구가 강의를 해서 받아 적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교육처럼 우리가 이 교재를 받으셨기 때문에 교재를 놓고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 교재 안에 제가 교육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가 별도로 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의 약속을 우리가 순서를 통해서 정말 빡세게 죽을 똥 살 똥이 아니라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고 하셔야 돼요. 죽기를. 나는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라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죽을 똥 살 똥 하면 살아나면 그만이야.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공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있어요. 마지막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각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여기 선서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열창을 해보시면 자기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저 보고 읽어나가듯이 나는 나 누구누구 TM인터내셔널의 얼굴이다. 내가요. 무슨 얼굴이야 얼굴. 개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에너지를 강하게 나하고 약속이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내 이번에는 결코 할 거야 라는 다짐을 가지고 하시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선서하면 순서대로 땡땡땡에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분명히 각인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내가 성공대학 첫 시간에 약속했어. 누구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도 중요하게 약속은 뭐예요? 지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하물며 나하고의 약속을 깨실 거예요? 나하고 약속 깨실 분. 그럼 그분은 퇴출이야. 선서할 필요가 없어. 지키실 거죠? 네.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선서하면 똑같이 맞추어서 땡땡이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네. 네. 자, 우리 격치는 다 같이 오시다. 오른손을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선서. 하나. 같이 하시는 거야. 사장님은 TM 인터내셔널의 얼굴이다. 성공합시다. TM 인터내셔널의 해피바이러스 본인이 해피바이러스
진천센터에 오면은 정말로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에너자이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서 가보겠습니다. 하나, 나 박영은 PM 인터내셔널의 성공이 나의 성공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성공하실 거잖아요. 그죠? 성공이요. 크게 지금 현재 국장님들처럼 저택을 가지고 1억의 소득자가 성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러브그룹의 저 두 분의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스타트 교육을 올 때 어디서 했느냐? 교회 강당을 썼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강의를 한 지 몇 개월 안 되어가지고 파비뇽이라고 하는 상가의 큰 건물에 본부를 꾸몄어요. 엄청 크게 했죠. 거기서 하시다가 또 천안본부를 꾸미셨어요. 그 역사를 쭉 가다 호텔 세미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을 했어요. 그것에 교육 또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성공자를 실질적으로 성공자가 말로만 보여지지도 않으면서 나 월 1억 벌어요 하는 수두룩하게 많은 뻥튀기 성공자들이 많아. 그죠? 어느 네트워크든지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신들이 몸소 통장을 오픈시킬 수 있고 또한 소득에 의해서 정말 부러워하는 다 갖고 싶어하는 저택을 가지고 계시고 차만해도 빵빵해 다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의 비전으로 사업자를 모시고 갈 수 있잖아요. 또 이런 본부를 만들어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우리도 저분들처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공하시기가 그 어느 쪽보다도 수월찮은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저는 또 그쪽도 다 보고 있거든요. 쪼그라요. 여기서는 성격 아시죠? 누구의 성격을 아시죠? 꼴을 못 봐. 이거 해야 돼. 이 사람 이달에 IMM 보내야 되면 죽어도 IMM 땡겨 만들어버려야 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성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뭐예요? IMM 몇 명 나왔다고 그랬어요? 7명이 대구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3일 만에. 저는요,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한 달 만에 IMM 10명 만들었어요. 한 달 만에. IMM 10명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통장에 얼마 찍혔을까요? 485만 원 찍혔어요. 현실이에요. 제가 했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다 놀랬습니다. 다 놀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면 돼요. 이 시스템에 오셔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선서는 지금 한 글자 읽어 내려가실 때에 나하고 단단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PM의 얼굴이다. 그죠? PM의 얼굴이다. 성공한다. 나는 죽어도 성공한다. 성공 못하면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산을 할 때 10개월 동안에 품고 10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그죠? 근데 뭘 못해내요? 우리요 아줌마들의 힘 굉장히 세요.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제가 암흑이라고 해요. 아줌마들은 나라의 기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여인네들이 못해내면은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꼭 나는 반드시 성공해. PM 안에서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야. 지금 하셨어. 그죠? 네. 변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 나 박영훈은 기회 인터내셔널을 통해 내 가족을 지킨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아내가 무너지고 엄마가 무너지고 며느리가 무너지고 그 집안에 꼴이 안 돼. 꼬라지가 안 돼. 제가요 늘 우리 집에 휴일이 되면은 큰애기고 작은 애기들이고 안 돼요. 마음대로 늘어져. 근데 저는 안 그래. 딱 일어나서 움직여요. 이렇게 내가 움직여야 따라서 움직인다니까. 깨우지 않아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일어나면 다야? 실수로 샤워장에 안 들어가요. 서로 밀어. 먼저 해라 나중에 한다. 미루는 거야.
먼저 드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습관을 다 들여놔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우리 집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활력이 전부 늘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역할이. 그래서 항상 나는 PM 인터내셔널 통해서 내 가족을 전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죠? 계속 먹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먹어,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안 먹어,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도 강제로 먹어 했더니 지금은 PM은 좋은 것이야. 안 먹으면 하루 시작이 안 돼.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새벽 2시가 돼서 들어와도 미네랄 2포를 타서 먹는다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곧 내가 지키고 있잖아요. PM을 통해서. 그죠?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요. 감기 와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금 내가 소리 높여 외치는 이것이 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때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고 나면 바로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 나 가족들은 PM 인터내셔널을 통해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며 지킨다. 제일 중요한 거 성공은요, 신뢰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쌓아서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와 줘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쟤는 고종스표야. 쟤는 KS 마크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쟤 뻥이야. 쟤 맨날 거짓말만 해. 쟤는 말만 앞서. 맨날 말로만 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나 PM 선택해서 PM에서 나 원천대로 될 거야. 쟤는 꼭 할 거야. 쟤는 지가 뱉는 말이 조금 겁이었어. 이런 신뢰를 쌓으셔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사업가로 성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나 가족들은 PM 인터내셔널이 추구하는 나눔의 정신을 이어간다. 여러분 반드시 내 욕심만 부려서는 내 욕심만 부려가지고는 터져버려요. 절대적으로 나눠야 돼. 분배해야 돼. 나누기를 해야 돼. 나눔의 봉사죠? 그죠? 나눔은 뭐예요? 봉사예요. 절대 그룹에서요. 봉사 없이는 내가 성장이 안 돼. 지금 분리돼 갖고 나가서 고소득자들은요. 이 러브그룹이 초창기 세미나 진행을 하고 시스템을 돌릴 때에 전부 앞서 봉사를 희생을 솔선수범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성장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분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먼저 앞서서 봉사를 충분히 하셨던 분들과 같이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나 가족들은 PM 인터내셔널 강사 회의를 통해 반드시 거듭난다. 자, 모든 분들이요, 이 사업을 하려면 내가 강사가 돼야 돼. 내 산하의 파트너들이 다 강사화돼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라인이 커요. 조직이 커요. 강사화돼 있어요. 꼭 단상에 서서 강의를 하기 위한 강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PM에 관한 모든 정보와 제품에 대한 것을 통달하고 있어야 강사처럼 되었을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미팅을 주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대학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여러 번 수차례 거듭했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열정이 싹이 트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도전이 시작이 되고 그 도전과 함께 열정과 함께 성공의 열매를 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긍정적인
딱 쓰셔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계속 거절이 많아. 그죠? 네. 오케이보다 거절이 많다니까. 그 거절을 당하면 대부분은 처음에는 에이씨 내가 다시는 너 보러 올라. 절대 내가 너하고는 전화도 안 하면 네 전화 오면 거절할 거야. 우리 동생이요. 지가 지지하는 후보 안 찍었다고 제 전화를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라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쉬워서 또 찾을 거거든. 근데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 거절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 사람이 안티방송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나를 인정할 때까지 가시는 거야. 가셔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결국은 아이고 내가 질려버렸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더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는 내가 아까 그룹장님 나무를 놓고 비유하셨지만 그 가지에 붙어서 떨어지지만 말고 이 시스템의 양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시다 보면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을지 몰라. 그죠? 네. 이렇게 활짝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듯이 내가 붙어만 있으면 나에게 반드시 비를 몰고 올 그런 파트너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모회사에 교육을 가는데 시장에서 자반 고등어를 하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변하게 입고 나오실 옷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야. 늘 그냥 목배 바지에 생선 만지니까 빼제져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누군가에 의해서 오시게 됐다. 네트워크라는 걸 처음 아신 거죠. 그때만 해도 다단계야. 처음 아신 거죠. 근데 오셔가지고 매출을 하시고 사람은 당한 사람 거였었어.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신 거예요. 근데 다 무시해.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 분은 있으실 거예요. 그분한테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박 1톤 자동차에다가 수박을 떼다가 파는 남자가 하나 있대. 자기하고 제일 소통이 되는 남자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오라 그러면 올까요? 여러분들한테 팁 드리는 거야. 그런 방법을 쓰시라는 거죠. 그냥 나하고 같이 오늘 가서 강의 좀 듣자 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와. 절대 안 따라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자 그때 수박이 한 통에 5,000원이야. 5,000원인데 딱 가서 누구 내가 이제 자반 고등어 장사 지겨워서 이 고등어 장사 안 하고 고등어 장사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도통 나는 모르겠어. 장사만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내 세무로 해보니까 고등어 장사보다는 더 벌을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 자네가 나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봐주겠나? 이렇게 던지라고 그래요. 나 반바지 입고 땀을 뻘뻘 나 장사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수박 몇 통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럼 제가 딱 그때 그러라고 했어요. 오늘 수박 몇 통 팔면 되는데 라고 물어봤죠. 몇 통 팔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리 못 팔아도 20통은 팔아야 된다고. 20통을. 그럼 얼마예요? 한 통에 5,000원이니까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5만 원 더 해서 15만 원을 내가 오늘 줄 테니 수박 장사하지 말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당신이 한번 들어가 주라 라고 해서 모시고 오세요. 오케이 해서 모시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딱 보고 이거 내가 수박 한 통 5,000원하고 팔을 일이 아니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박이 터져버려서 그때 돈으로 월 2천만 원씩 2,000원 월 2천만 원씩 할매가 벌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밑에서 막 무시하는 거야. 저 할매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할매가 그렇게 벌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래? 성실하게 봉사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원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매일 일찍 나오셔가지고 원탁을 다 청소해서 깨끗이 닦고 꽃 한 송이를 다 꽂아놓고 A4 용지하고 볼펜하고 다 놓고 누가 오면은 헬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매일같이 하는
여러분 바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를 해서 어디 가서 누구를 한 번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오늘 하루 일당 얼마 벌어야 돼? 그러면 내가 월 1,000을 보고 월 1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10만원, 20만원 아까워요? 던질 수 있는 그런 배짱을 가지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절대 당당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정말 거절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잡초가 밟히면 밟힐수록 어때요? 강해져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절이 없고 실패가 없으면은요 쉽게 성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서를 한 바와 같이 이 내용을 반드시 내가 매일 안 보고도 외칠 수 있어야 돼. 나는 PM을 통해서 가족을 지키고 PM에서 하는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죠? 꼭 반드시 내가 이 안에서 성공을 할 거고 PM 안에서 성공하는 것은 꼭 나의 성공이고 이걸 다 암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순서 내용을 나하고의 약속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밑에다 사인을 딱 하세요. 밑에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넘겨보시다. 뒤에 보시게, 뒷장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요?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마법의 주문이야.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늘 이야기해요. 자기 암시. 자기 암시. 자기 암시는요, 이 성공자들은요, 전부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뭘 통해서 했다고요? 자기 암시. 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성공을 하셨어요. 자기 암시를. 내가요, 그냥, 그래. PM에서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지 뭐.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월 1,000만원 소득자가 되겠지. 하는 거하고, 나는 할 거야. 내일. 나는 월 1,000대가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외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문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마법이에요. 주문. 나한테 체면을 걸어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교사가 될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또 그때 당시에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로 정규 교사로 임명이 되려면 장학자를 끼고 빽이 있어야 돼요. 평균 보따리 2,500만 원을 싸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혀 줄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맨날 궁금해. 나는 이력서를 놓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고 우리 외삼촌 큰아들하고 저하고 공감인데 걔는 대우자동차에 들어가요. 임원. 근데 저는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맨날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내가 능가해서 고등학교 교사로 갈까봐 오셔가지고 맨날 우리 엄마를 약을 올리는 거예요. 지가 백도 없고 학교도 명문대도 안 나왔고 제가 명문대학을 안 나왔고 명문대도 안 나왔고 저런 것이 무슨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 선생을 한다고 이렇게 비웃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그럼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어때요? 아까 거절 당하면 더 강해진다 그러죠. 그럼 나는 집에 오면 외삼촌이 와서 그랬다고 내가 분명히 정규 교사가 돼가지고 외삼촌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럼 맨날 이랬어요. 그거를 우리 엄마한테서 엄마 외삼촌 오면은 됐다고 그래? 내가 외삼촌 코를 납작하게 짓밟아 눌려버릴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오기가 발동을 하죠. 난 죽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오기가 발동이 됐는데 안 하면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망신스러우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됐는데 문교 스님 교사라야 또 월급이 제대로 받아.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아. 근데 시간 강사야. 처음 가니까. 한 시간 한 45분 1시간 수업이 1,1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토십 한 명만 해도 얼마야? 13,000원이야. 근데 난 1,500원짜리 했다니까. 1,500원짜리. 근데 1,500원짜리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달 안에 문교부 승인 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오며 가면 버스 하면 난 문교부 승인 교사 될 거야. 지금 난 문교부 승인 교사 될 거야. 딱 한 달 만에 연구소 하고 한 달 만에 제가 문교부 승인 교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사립학교 학교 측에서 저는 타치 못해요. 저는 문경그룹에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서 타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못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입으로 이 안에서만 머뭇머뭇거려갖고는 안 돼요. 뱉어내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언제까지 PM에서 PT가 될 거야. 가스건 못해? 월 1,000만 원 못해? 매일 뱉어내세요. 이게 자기 암시예요. 그러려면 나를 칭찬을 많이 하셔요. 저는 지금도 저를 칭찬 많이 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 그 씻고 양치하고 걸고, 야, 박윤 너 아직 살아있네. 네, 너 아직 살아있어. 너 아직 능력 있어. 야, 너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빨래나 하는 그런 아줌마 아니야. 너는 아줌마도 잘하지만 넌 진짜 잘났어. 너 멋져. 맨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죠? 그냥 부시시 이 닦고 이러죠? 하세요. 당장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이 닦고 씻으실 때에 야, 너 오늘 참 잘했다 야. 너 그 성공당에서 그래도 너 정말 졸지도 않고 그 졸린 시간에 졸지도 않고 그 조그마한 여자가 뭐라고 그 말에 기를 기울여가지고 너 참 안 들고 잘하고 왔어. 너 훌륭해. 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뱉어내셔야 돼. 그리고 탁 씻고 나와서 남편이 또는 애들이 조금 나한테 좀 뭐라고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해. 그럼 당당 야, 내가 이래봬도 이 나이에 야, 나 같은 사람 있어? 나 같은 엄마 있어? 막 이래요. 제가 어제는 야채를 준비를 하면서 호박잎을 데쳐서 다 쌈 싸먹기 좋게 한 잔 펴요. 제가 펴서 탁파에 딱 담는데 담아놓으니까 저희 딸이 와서 엄마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신선도가 많아서 그래. 야, 어떤 엄마가 이렇게 먹기 좋게 차곡차곡 펼쳐서 담아놓냐? 이런 엄마 봤어? 그랬더니 맞아. 저 우리 엄마 짱. 스스로가 그렇게 가치를 높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당당하세요. 어디서든지 당당하세요. 아니 PM에서 내가 가족을 지키고 정말 대단한 성공자가 될 건데 뭐 때문에 움찔움찔거리세요? 당당하세요. 내 모습이 당당했을 때 내 성공이 보이고 주변에 사람이 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항상 당당하셔요. 그래서 다짐을 하셔요. 자기 암시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연애 시간 남아있는 지금 금년도의 시간은 PM 인터내셔널과 더불어서 나에게 특별한 날들이 될 것이다. 그죠? 네. 여러분 특별한 날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성공대학을 통해서 더 특별한 날이 되실 것 같아. 되실 수밖에 없어. 그죠? 네. 제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서 오늘 PM 오토시 하자고 해볼까? 해갖고 갔어. 그럼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별로 안 들어가요. 쭈삣쭈삣거리고, 아이, 기회를 봐가지고 얘기해, 말어. 해, 말어. 결국 못하고 와. 그죠? 근데 이곳에 다녀가시면 돼요, 안 돼요? 이미정 선생님 훨씬 더 잘 되시죠? 그죠? 돼요. 그게 실수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특별하셔야 돼. 지금 남은 날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이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특별한 날들이 되셔야 된다는 걸 계속 뱉어내세요. 계속 뱉으시는 거예요. 마법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마법을. 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시려면 반드시 마법을 거셔야 된다.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이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내가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월천 PT가 될 거야? 언제까지? 나는 나로 인해서 나와 같은 월천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몇 명 만들어낼 거야? 저 뒤에 계시는 양반은요, 매일 외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아시는 거 보시죠. PT 1000명 만드는 거예요. PT 1000명. PT 1000명이에요. 월 1000댁을 1000명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만들어내보내고 마지막 여러분들을 선택을 해서 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육의 시스템을 타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사업자의 자세가 넘겨보시면 있어요. 그 사업자의 자세를 한번 보시죠. 대단히 중요한 거. 사업자가 갖춰야 될
다스립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정말 갖추셔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 모습에서 누가 보더라도 어머 참 당당해.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저 사람 하는 일 나도 좀 하자고 해볼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비록 슬리퍼에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어도 남이 보았을 때 단아하고 단정하고 품격 있게 항상 갖추셔야 돼요. 늘. 그래서 언제나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 언어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 선택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만 뜻을 갖는다는 말 많이 듣고 계시죠? 네. 그죠? 정말 내가 정말 빚이 많아. 빚이 많은데 그 채권자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안 달라고 하겠어요? 달라고 하는데 그때 나 못 줘. 백제. 이러면 어때요? 더 볶아버려. 더 볶아버려. 내가 정말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상황이 이렇네요. 라고 말을 못게 해야 돼. 하다 보면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유예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비속어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비속. 제가 잘 아는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가 서로 미팅을 해가지고 짝들을 하나씩 차고 놀러를 갔대요. 영종도에. 놀러를 갔는데 자기한테 걸린 이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자기는 위에서 뭘 따고 이 사람 밑에서 따는데 비속으로 그 사람이 아유 신여사 우리 이따가 뭐뭐뭐 좀 합시다. 그러니까 택시 그랬대. 택시 그랬대. 그 택시가 비속어였어. 나 그때 알았어. 난리가 났대요. 그 택시가 왜? 택도 다시가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비속어를 아는 거야. 그 택시가 인연이에요. 난리가 났었다고요. 야, 명성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택시를 알았다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택시 함부로 쓰지 마세요. 네, 이런 비속어를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아시겠죠? 비속어는 절대 아니고 제가 우리 아이들 아빠가 별로 성공을 못해. 사업을 하는데 맨날 당해.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상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차분하게 중후하게 상대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 의사를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앞서가. 맞아요. 그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돼. 근데 그 말이 급하고 말에 힘이 안 실려. 중후하면서 말이 날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딸하고 저 이번에 크게 타고 있어서 둘이 앉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자, 중후하게 숨을 한숨꼭 쉬고 안정감 있게 상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목소리 톤에서부터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말을 해라. 그리고 일단 절대 상대가 얘기하는 동안에 내 생각을 앞서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 듣고 난 후에 본인이 정리된 내용을 내 쪽에서는 요렇게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마지막 미팅을 가면서 딸내미한테 하도 우리가 막 다그쳤더니 딸내미한테 그러면 카톡으로 그걸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정리를 쫙 해서 보내줬는데 그 대화하면서 그거 볼 거예요. 역시 꽝으로 실패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요. 이 사업을 할 때. 특히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내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든지 또는 내가 장신구라든지 이런 거는 막 남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지 마시고 정말 단아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이 봤을 때 참 검소하다, 순수하다, 겸허하다 이런 인상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언어부터 복장까지 내 모습을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거. 이게 사업자로서 기본이에요. 가장 먼저 갖추셔야 될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분은 막 너무 화려하게 막 시작하고 막 이거 그 사람이 볼 때 낭비가 심해. 이 사람 따라가고 뭘 모르겠어.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죠?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러면 말은 상대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돼. 그래서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내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목소리가 막 급하게 숨도 안 쉬고 막 다급하게 온다든지 안정감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오늘 미팅은 꽝이에요. 하나도 얻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하고 맨날 실패라니까 맨날 지고 와 가면 깨져. 그러니까 항상 내가 호흡 조절을 잘 하세요. 대화를 나누실 때는 안정감 있게 호흡을 조절해요. 반드시 호흡을 조절하시고 목소리는 부드러운 톤으로 억양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전달력이 있어야 된다.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발음이 정확해요. 어떤 사람들은 발음이 부정확해. 그리고 너무 빨리 막 숨도 안 쉬고 가시려고 하면 발음이 더 부정확해요. 그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미팅은 꽝이에요. 또 발음이 부정확한 것은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발음이 부정확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은하 사장님한테 PM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말로 시스템 속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첫 번째 송탄의 은혜여자상업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환도 없이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막 쫓아 나오더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테이프를 풀어놓은 것처럼 계속 말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공부를 하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암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 네가 내일 공부할 단어를 예습을 할 때에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있었어요. 요 뇌가 카세트 테이프라 생각하고 거기다 네가 계속 눈으로 읽으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리와인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이 PM의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공대학에서 첫 시간 이렇게 아까 이재득 부국장님 롤프소르 회장님이 우리들한테 비전으로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다면서. 그럼 그 기회 안에는 건강도 있고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시간적인 자유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의 기회가 혼합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게 정리가 다 돼가지고 여기에 녹음이 딱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돼 있으세요? 네. 돼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가 있는 버튼 딱 누르면 나오실 수 있어요? 그걸 하셔야 된다. 그걸.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저하고 함께하는 이 내용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부 녹음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리와이드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냥 테이프 돌아가면서 나오듯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되셔야지 그저 먼 바라보고 여기서 딴 생각하고 있고 떠들어라 시간이 되면 너가 끝나겠지. 그거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이 교육비 내고 들어오셨어. 그죠? 네. 그럼 그 교육비의 대가를 톡톡히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가셔야 돼요? 가져가세요. 나는 오기가 있어서요. 내가 만약에 이 교육비를 냈으면은요, 이 이상으로 나는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저는. 그래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저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노트에 내가 필기하는 것도 놓치지 말고 다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것이 있지, 그냥 얻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자세는 전달력 높은 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스라고 그러죠? 보이스. 그래서 전달력이 높은 보이스로 항상 안정적인 발성과 목소리 톤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은 정말로 건실해요. 충실해요.
열심히 시스템에 오시고 정말 사업가다운데 실질적으로 미팅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방법가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용을 구성을 하시는데 항상 제가 그래요.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롤프 소르브 회장님 이 거대한 기업을 설립하실 때에 스토리텔링이 이미 있으셨어요. 그죠? 저 또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던 여자가 왜 이 PM으로 이적을 했을까요? 스토리텔링이 있다니까요. 말씀드려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루장님이 맨날 여기서 강의하실 때 지용성이 수용화되지 않아가지고 좋다고 맨날 먹으면서 지껏 최고 좋다고 했는데 죽을 고비에 들어섰던 어떤 사업자가 하나 저기 앉아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가끔. 그게 저야. 그게 저예요. 제가 정말 식품 쪽에서 교육이라고 그러면 전국, 중국, 제주도, 서귀포까지 안 가는 곳이 없이 월 23회를 강의를 받는 여자예요. 그런데 저한테 혈관 제품을 열심히 먹었는데도 뇌경색이야. 급성. 혈압이 210에 108.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그때 손 대표님 전화를 받고 PM을 먹었는데 그 액티바이즈가 제가 뇌 쪽에 문제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뇌가 송곳으로 다 쪼아먹이는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거 제대로 전달이 됐구나. 흡수가 제대로 됐구나를 그때 감수를 하고 식품은 이걸 먹어야 된다. 강의도 이해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 그죠? 이걸 노트에다 만드세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튼실하게 오프닝이라든지 또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내가 크루징을 할 때 마지막 내가 이 사람이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징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반드시 사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튼실한 나만의 그런 스토리텔링과 여러 예시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꼭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객과 또는 함께하고 있는 이 불특정 다수인들과 항상 소통이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이쪽에서는 성공대학이 오늘 복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미 정장이나 원피스나 정장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아니야, 빨간 티에 청바지 입고 오라고 그랬어. 소통이에요? 아니에요? 불통이야, 불통. 그죠? 불통이 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소통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상대하고 미팅을 하자든지 또는 앞에서 강의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 근데 대부분 눈을 쳐다보라고 하죠. 그죠? 상대의 눈을. 그러면 양쪽 눈 같이 맞춰가지고 나란히 딱 보면 싸우자고 되면 싸움다고. 이걸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를 봐요? 미간. 상대의 미간에다가 내 시선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의 미간. 강의를 하실 때도 그렇고 상대하고 테이블에서 미팅을 하실 때 테이블에서 미팅하는데 그 사람 눈을 똑같이 이렇게 마주치면 어이 죽잖아, 무서워, 싸우자고 덤비는 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를 쳐다봐요? 상대의 미간을 쳐다보시는 그런 시선 처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 처리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과 스팟이라고 해서 분위기를 띄워요. 내가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휘어잡아버려야 돼. 미팅에서 그들에게 빨려가면 안 돼. 절대. 그럼 내가 지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내가 먼저 하셔야 돼. 그럼 분위기 연출이 필요하죠. 아까 우리 도스토장님이 처음에 포스트 보시기 전에 넌센스 퀴즈 내셨잖아. 그죠? 근데 왕이라고 그래서 다들 조금 답을 못 찾았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보다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임금이 누구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최저임금하고 다 했을 텐데 왕이라고 하니까 헷갈렸어. 그죠? 그렇듯이 그런 넌센스라든지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유머가 저도 많습니다. 이 여름에 수박을 어떤 분이 길거리에다가 놓고 파는데 안 팔립니다. 파리만 쫓고 있어. 그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이거 수박 얼마예요? 그랬지. 마음대로 주세요. 이랬대. 마음대로 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흐름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아저씨 그럼 15,000원 드릴게. 한 좀 주세요. 냅둬요. 밭에 거름이나 하게. 그랬대. 어? 이런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저 많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드렸어요. 굉장히 많거든. 예. 딱딱하게 피에 호흡을 쌓이게 만들어야 돼. 하면 실패는 더 높아. 이렇게 넉넉하게 분위기를 녹여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 놓고 나의 스토리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랬더니 제가 이렇게 멋있어졌네요. 건강해졌네요. 그래? 호기심이 바뀌는데.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를 하셔야 돼? 독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그죠? 자료는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서 나의 노트를 만드십니다. 강의 듣는 강사들 다양하게 다 달라요. 그죠? 그럼 그거를 다 노트에 기록을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다시 재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노트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프리노트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 있죠, 우리 손님님 강의 있죠, 기타 다른 외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기록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걸로 요약을 해서 프리노트를 꼭 만드셔야 돼요. 프리노트를 제가 몇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거를 지금 국장님이 사인해 주신 노트에다가 해갖고 오셔야 돼요. 첫 번째 뭘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한 스토리텔링을 반드시 만들으시라고 했죠? 네, 스토리텔링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셔요? 내가 강의할, 미팅을 할 때 쓸 자료나 정보를 프리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다 만드시려고 하면은 힘들고 복잡하고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액티바이트를 가지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죠? 그럼 내가 설명하기 쉽게 만드시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교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계속 익숙해지면서 무르익어 가면서 내용은 점차적으로 달라져.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프리노트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길면 안 돼요. 말이 길면 상대가 지쳐서 더 안 들으려고. 핵심만 짧고 굵게 하셔요. 짧게. 그리고 언제나 미팅을 하실 때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먼저. 자, 여러분. 답답하면 사람들이 어디 가요? 점집에 가죠. 그 무당이 잘 맞히는 게 아니야. 점집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물어봐요? 뭐가 답답해서 오셨어? 그러면 술술술 다 자기가 불어봐. 우리 신랑이 아무래도 의심이 가고요. 여자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저저저거 하면은 여자가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르쳐줄게. 네? 나는 과거에 해봤어. 아니야. 듣고 나오는 돈이 아까워. 안 그래요? 그렇듯이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요,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을. 그럼 그 사람 상황을 듣고,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제품을 좀 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 방향성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딱 파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 내가 함께 사업하자고 해야지. 아니면 이 사람 제품만 먹게 해야지. 이렇게 맞춤형의 미팅이 주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그래서 스피치가 필요한 거예요. 스피치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끝맺음을 할 때는 딱 자르듯이 너 당신 오늘 내 맘에 안 들었어. 이제 더 이상 너 안 봐. 이
이게 아니야. 영혼을 남겨야 돼. 어머, 참 오늘 시간이 너무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게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남겨서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 기회를. 그리고 이제 항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 1대1로 만났을 때 저 PM을 전달하는데 이게 그냥 쑥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이은하 사장님 변화되는 거 보시죠? 제가 봐도 그래. 지금 모습도 당당해. 그때는 찔빛거리 정말 부끄러워 이랬거든요. 이랬더니 진짜 정말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 이렇게. 네, 이게 계속 연습을 해서 누가 만들어요? 저 뒤에 있는 양반이 막 시키잖아. 막 무작위로 시켜버리잖아. 너 해. 나가서 해. 하다 보니까 되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이렇게 연습을 하셔요. 이게 사업자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사업자가 갖춰야 될 자세는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갖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우리가 적어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용어를 함께 한번 보시고 잠깐 스피치 좀 나누고 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자, 용어를 보시면은 긴 장을 넘겨보세요. 2라고 써있는 쪽에 보면은 우리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네. 이번에 제대로 하시네,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네. 자, 보시면 처음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두고 애프터가 나오죠, 애프터.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애프터 나오죠. 우리 애프터 미팅 하죠? 네. 애프터 미팅을 왜 했어요? 강의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는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상 나도 목표가 생겼어.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애프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애프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애프터는 그냥 여기서 끝나고 나면 손 대표님 절대 애프터 미팅 하고 가야지 그냥 못 가게 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애프터 미팅. 그냥 가버리면 끝나. 그러나 애프터 미팅에서 다시 한번 궁금한 거 되짚어보고 또 내 목표도 각오도 다짐도 만인 앞에 발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미팅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컨택이 나오죠? 컨택은 뭐예요? 누군가 내가 나와 함께 이 PM 사업을 할 대상자를 찾는 일이 컨택이에요. 그죠? 컨택. 우리 저 뒤에 컨택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컨택에는 종류가 있어. 자, 보니까 밑에 윌 컨택이라고 있죠? 이거는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게 컨택이야. 내 지인만을 찾아다니면서 나 PM 사업 해봅시다 하는 걸. 근데 우리 손 대표님이 맨날 뭐라 그래요? 콜드 컨택 했다 그러죠? 콜드 컨택. 저 양반은 어디 가기만 하면 PM하세요? PM하세요? 이거야 콜드 컨택이.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PM 안 하고 들이대 그냥 들이대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가. 그 집을 계속 가. 아니 어디 가서 물건을 사. 공항에 가서 뭘 하든 무조건 PM하세요 하고 들이댄다니까. 여러분 그걸 배우시라. 저도 배우려고. 예, 그런데 그게 콜드 컨택이야. 그게 모르는 사람을 내가 함께 사업하자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콜드 컨택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체크리스트 있죠? 네. 체크리스트는 다 아시죠? 점검. 그죠? 점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게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크로스라인. 크로스라인은 내 라인이 아니라 나로부터 형성된 라인이 아니라 형제 라인, 옆 라인, 타 라인을 크로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MP에서 우리가 크로스라인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절대 크로스라인과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 안 돼요. 주고받으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될까요? 사업 안 되는 사람들이 도저히 많아. 그러면 내 기운을 뺏어가. 전화해가지고 피해 있잖아, 돈도 안 되고 짜가짝짝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내.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가. 저한테도요. 내가 PT 만드는 데 와서 가기만 해. 후라는 사람들 많아요. 요 며칠 전에도 누군가가 전화했어. 내가 강의 필요하니까 와서 강의만 해주면 PT 만들어줘. 1,000만 원, 10,000원 주고 누가 나를 만들어줘. 내가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큰 그룹에 이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더딘데 난 어디 가서 누가 나를 만들어줄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만큼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강사를 주면서 강사 불러다가 세워가지고 교육해줘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편해요. 다른 데 가봐야 빵이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쁜 걸 옮겨야 돼가지고 떴다방으로 이 회사 저 회사 떠돌아다녀. 전부 다. 그러니까 저처럼 한 번 짱 박았으면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 시스템대로 따르면 성공해요. 성공합니다. 그래서 프로트라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여러분들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것하고 교류를 하시면 안 돼. 교류를 함께 이런 장소에 와서 서로 인사 나누고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는가요? 카운셀링. 카운셀링 잘 아시죠? 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담이에요, 상담. 상담. 그 카운셀링도 내가 잘해야 돼. 상담을 내가 맞춤형으로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팅에 굉장히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전화 소통, 전화 차단시켜놓는다든지 또는 배터리가 없었는지도 모르고 불통이 되어져 있다든지 연락이 안 되면 안 돼.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의 연락은 24시간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내가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는데 스폰서하고 전화가 안 돼. 그러면 내 쪽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래갖고 사업이 되겠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내가 24시간 오픈이 되어져 있으면 역시 사업가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의사소통과 더불어서 연락이 항상 24시간 오픈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보통 뎁스라인 하죠. 저희들이 라인 구축을 이렇게 하고 가잖아.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 그럼 그 중에 가장 깊이 내려간 라인을 뎁스라인이라고 해요. 뎁스라인. 그러니까 PM에서의 소득의 구조는요, 여러분들 막 찢어갈리지 말고 뎁스라인 하나를 깊게 내려놔요. 기본이. 우리는 한 내도에서도 수입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뎁스라인 하나가 깊게 내려가 있고 사이드 라인이 돼야 여러분들이 소득이 되는 거예요. 뎁스라인. 그 다음에 다운라인이 돼 있죠? 다운라인 밑에 보시면 다운라인은 뭐예요? 내가 도와주고 있는 내 산하의 파트너들을 다운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데몬스트레이션 아시죠? 우리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뭐 가지고 제일 많이 해요? 오메가 3 그리고 액티바이러스, 리스토레이트. 우리는 데몬이 다 해요. 데몬. 여러분 데몬이 제일 재밌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뮤로겐도 데몬하실 수 있도록 일러드릴 거야. 시약이 있어요. 그 리트머스 종이처럼.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산화질소가 내 몸에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테스트가 나와요. 그걸 저는 사놨어. 그걸 이번에 자료 준비를 하면서 사놨어. 다음번에 제가 가져올 때 오해일 때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산화질소를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대본을 본인한테 직접 해주면은 훨씬 더 어때요? 그리고 쉽잖아. 그죠?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도요. 전구 있잖아요. 전구에다가 이렇게 소켓에 끼우는 그 부분 있죠. 거기에 내가 몸에다가 딱 접촉을 하면은 미네랄이 부족한 부분을 불이 안 되고. 근데 미네랄이 풍부하신 분은 전구에 불이 바짝 들어와요. 네. 제가 그걸 갖고 해줬거든요. 제가 사무실 갖고 있을 때
깜짝 놀라서 미네랄만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성공하는데 고개로에 들어가 있어. 이 데몬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드림이 뭐예요? 드림, 꿈. 내 나름대로 꿈의 빌딩을 지어 놓으셔야 돼. 내 노트에다 그 지금 오늘 이번에 주신 노트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교육들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다 준비해 드린 거야 지금. 거기에 보면은 내 꿈을 갖다가 붙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노트. 그죠? 거기에다가 내 드림 빌딩을 그리셔. 드림 빌딩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을까? 팔로우업 있죠? 요즘 우리 팔로우업은 다 아시죠? 팔로우업. 후속 조치. 네, 팔로우업.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을 내 직대를 프론트라인이라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고개러라고 해서 매일 내가 루틴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거는 행동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고개러예요. 고개러.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책을 15분 이상 읽으셔야 해요. 독서. 꼭 내가 네트워크에 관한 책만 읽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책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었지만 책이 나를 성공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책을 15분 이상 매일매일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녹음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모든 행사나 스폰서가 있는 곳에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스폰서가 추천하는 미팅에는 내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는 한 달에 15회 이상을 내가 파트너들을 데리고 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안내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제품을 애용하고 데모를 하셔야 된다. 이게 고객.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해내셔야 돼요. 습관처럼. 매일매일. 그리고 보시게 되면 옆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 옆장으로 넘어와서. 리더 있죠? 자, 리더를 보시면 뭐예요?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 성공자, 지도자를 리더라고 해요. 리더는 맨날 외로운 거예요. 리더는. 그리고 리더는 항상 파트너와 너무 격없이 어울려서 흥청망청 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아시죠? 내부. 나를 포함한 나의 산하 모두를 내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명단. 그 다음에 우리가 OM 하죠. OM 강의. 그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OM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사업 설명을 회사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을 오픈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OM이라고 합니다. OM. 그리고 이제 파트너는 나로부터 내 산하에 형성된 사업자 개개인들을 우리가 파트너라고 해요. 프로모션은 좋은 점을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프로모션 하셔야 되고 스폰서를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내 스폰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신규 고객에게 스폰서를 소개할 때는 프로모션을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굉장히 인품이 높으신 분이야.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이야. 이분은 그 열정으로 많은 배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도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훌륭한 리더야.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픽업을 아시죠? 픽업. 주문한 물건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내가 파트너를 약속을 했는데 그 장소에 가서 파트너를 함께 모신다든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픽업이라고.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내용들이 있어요. SMP 많이 들어보시죠? SMP가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만이 SMP가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이게 SNP예요. 이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세일즈 앤드 마케팅 플랜이라고 해요.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방법, 진행하는 방법. 물론 성공의 8단계도 들어가 있고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SNP는. 자, 그 다음에 STP가 있죠. 이거 시오도 플랜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 설명이에요. STP는 뭐예요? 사업 설명. SNP는 뭐예요? 사업 진행 방법.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시간표에 SNP 누구 SNP가 뭐야? 뭔지도 몰라. STP가 뭐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 파트너가 SNP는 무슨 강의하는 거예요?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스폰서는 뭐예요? 스폰서. 자신의 사업을 후원해주는 내 상위 위에 나를 이곳에 안내하고 소개한 분이 직 스폰서라고 하죠. 그런 분을. 그리고 그 위에 직 스폰서가 나를 후원을 못해주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 있는 최고의 성공자분들한테 후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스폰서입니다. 나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나의 스폰서다. 그리고 보시면 셀프 리더. 우리는 각자 다 셀프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내 사나의 파트너들을 셀프 리더를 만들어내야 돼요. 셀프 리더. 그러니까 내가 시켜가지고 당신도 나처럼 해야 돼 하면 그 사람이 반감해져요. 지가 뭐라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거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사업이 안 되더라.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마련해놓은 교육장, 시스템 속에 가서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이렇게 직급을 가고 내 통장에 이런 인감이 찍히더라. 당신도 나처럼 함께 우리 가보자 하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셀프 리더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스피치는 뭐예요? 항상 내가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스피치예요. 여러분은 스피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석세스 스쿨은 아시죠? 이 성공대학이 곧 석세스 스쿨이에요. 내가 성공자가 되기 위한 전문 과정, 이게 석세스예요. 그 다음에 사인업은 뭐예요? 우리 멤버 오토십에 사인할 때, 등록할 때. 그리고 시스템 아시죠? 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계속 시스템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셔? 나무를 비교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곳에 와야 여러분들이 가지에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럼 세팅을 아시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진열해 놓은 거. 이걸 세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팀워크 아시실 거고. 그리고 비전이나 미스는 뭐예요? 미스. 내가 직접 후원한 사업자를 늘려가는 사업이 미스라고 해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이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오늘 제가 함께 읽어나간 이 용어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 책에다 이대로 두시지 마시고 우리 그 뭐예요? 이거 하는 거. 내가 책 보면서 이거 다시 적어 내려가는 건 뭐라고 하죠? 갑자기. 그 뭐라고 하는지 다시 생각나요. 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밟아나가는 일 중에 하나예요. 노트를 그냥 드린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옮겨 적고 하시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스피치를 할 건데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앞에서 스피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스피치 요령이 있죠. 1분. 시간은 금이에요. 시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무조건 올라가서 스피치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스피치를 노트에 적어가지고 내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그럼 1분 스피치 요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있죠. 독일 PM 너브로 해서
직 스폰서 누구누구 스폰서님과 최상위 스폰서 누구누구 리더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그래서 목소리는 항상 안정감 있게, 아까 제가 그랬죠? 안정감 있게. 그리고 톤은 항상 듣기 좋은 그런 톤으로 해서 항상 나는 단단한 각오를 했고 열정이 내가 굉장히 많아. 저 보시게 되면 내가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 다 합쳐도 내 에너지 못 알아. 정말이라니까? 다 합쳐. 제가요 어느 세미나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전부 개미 소리처럼 개미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호를 외치자고 하면서 제가 열정하면은 사업자들이 도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열정하는데 도전이 70명 도전 소리하고 내 한 명의 열정 소리하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열정이 강하고 에너지가 강해야 목소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 또한 스피치를 할 때 반드시 내가 보이스 정화를 하셔야 돼요. 목소리 정화를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1분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스피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상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죠? 목표가 그러면은 저의 목표는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 PT를 가겠습니다. 네, PT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내가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일단은 PT 갈 거예요 했는데 못 갔다고 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안 물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달성을 PT 간다고 했는데 EVP 가면 되잖아요. 그죠? EVP 간다고 하면 VP까지밖에 못 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는 항상 크게 잡는 거예요. 한 단계 위로 잡는 거예요. 한 단계 위로. 그래서 항상 1분 스피치에는 딱 저는 독일 PM 러브 그룹에서 스폰서 누구누구, 직 스폰서 누구누구, 상위 스폰서 누구누구와 어디에서 지역을 넣으세요.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딱 저의 목표는 요걸 발표하시는 게 1분이에요. 1분. 그거를 집에서 자기 노트에다가 쓰세요. 1분 스피치를. 그리고 목표 거기다 쓰세요. 그 노트 그냥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그 노트가 꽉 차.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할 일이 숙제가 많아요. 지금 스토리텔링.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숙제 드렸죠? 프리노트 하시라고 그랬잖아. 먼저 스토리텔링을 쓰시고 두 번째는 내가 제품을 선정을 해서 프리노트를 하시고 세 번째는 뭐 하셔요? 1분 스피치를 쓰시는 거예요. 1분 스피치.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3분 스피치가 있어요. 3분은 이제 좀 길어요. 1분하고 다르게. 자, 3분 스피치를 보면은 똑같아. 인사는 그렇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상황을 이야기. 나는 전직 뭐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PM 사업을 이러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PM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걸 구체적으로 쓰면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역시 마지막 마무리는 나의 목표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직급을 달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3분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를 각자 노트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책자에 있는 대로 적어오세요.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8단계 들어갈 때 꼭 목표할 때에 이 스피치가 한 분 한 분 또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가 많습니다. 스토리텔링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거 우습게 하시고 숙제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지금 학생이야 학교 다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반드시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제품에 대한 프리노트. 그죠? 세
정리를 하시고 용어도 노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도 정리를 하시고 필독이라고 하죠. 그거 필사라고 하죠. 다시 받아 적는 거예요. 필사.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요 숙제 4가지 해가지고 다음 주 2주차에는 우리 성공의 8단계가 1단계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해온 이 숙제를 한 분 한 분 무작위로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재밌게 꾸려가 보았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냥 내가 듣고 지워버리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기록을.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성공이 되셨을 때 이 노트가 오늘 이 성공대학에서 내가 작성한 이 노트가요. 학부모들에게 대단히 귀중한 자료가 돼요. 난 이렇게 공부했다. 굉장히 자료가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으로 가시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2주차에서 더 재미나게 한번 저희 같이 해보도록 해요. 마치겠습니다.